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확정 판결의 정치권 파장이 상당합니다. 청일부대 집단 감염 책임론에 대한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 현역 의원 두 분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인 김은혜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받는 선고였었는데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선고 이후 김경수 지사,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막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터의 정형사직 제한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에 이어서 허위범 특검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지금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자,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징역 2년 실형이 이제 오늘 확정이 된 겁니다.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데 자, 오늘 판결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지 공범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정말 활동하다 보면 사기꾼들 많이 보는데요. 본인이 뭐 200표가 있다, 조직이 뭐 300명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좀 강조했던, 어필했던 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뭐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업무방해를 왜 이 소위 김경수 지사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했는지 이야기는 좀 어렵고요. 네. 사실 이 소위 인터넷 카페가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데 소위 유사 선거 조직을 통한 혹은 어떤 사전선거 운동이나 유사 선거 활동이 인정될 때 이런 혐의가 좀 더 적용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드루킹 일당에게 적용하는 건 뭐 당연합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선거 운영 과정, 관리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조작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얼만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과 해킹 프로그램들을 이 설명받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그 영향력이나 그런 어떤 작동 원리까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이 소위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 자체는 좀 안타깝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반응 아쉽지만 존중한다. 근데 장경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가 여전히 사기꾼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도 오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아쉽습니다. 이런 토론 자체는 시작을 할 때부터 법원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사법체계를 흔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그 대법원은 우리 편 혹은 불리한 판결이 나면 대법원은 적폐 취급을 했던 갈라치기와 그리고 법치를 흔든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이었죠. 상식적인 판결을 저는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장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아쉽다고 하면서도 증거 우선주의를 배척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나오는데 이러면 제2의 한명숙 사태로 갑니다. 결국은 로그온
증거가 있었고요. 네이버 로그원이었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기사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분명히 이것은 공모와 다름없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법원이 적폐로 숨겨둔 듯한 네. 진실이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겸손하지도 않고 온당치도 않은 처사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배한 거죠. 민의를 네. 조작했고 또 왜곡을 했으며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정직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장을 혼탁하게 만들었죠. 이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반드시 납득할 만한 설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2의 한명숙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 한 조금 번만 한 더 듣고 말씀 좀 가겠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유리한 판단이다, 판결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과거에 비판했던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법관을 매수해서 유리한 재판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저희에게 불리한 판단이다, 뭐 유리한 네. 판단이다를 떠나서 이 법리 적용 방식이라든지 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 재판부의 판단과 인식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당연히 재판부의 판결 그리고 이 법적인 어떤 안정성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이 재판 과정에서의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김경수 지사 곧 이제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경남도지사직도 잃게 된 데다가 지금 피선거권도 박탈이 돼서 그러면 이제 5년을 못 나가게 되면 지금 남은 자녀 형기까지 하면은 2년, 한 7년 정도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개인적인 타격도 이제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내년에도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죄송한 것은 경남 도민들께 일정한 도전 공백이 생긴 예.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송구한 마음이고요. 다만 이 김경수 지사님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이 개입을 한다든지 역할을 하실 아마 그런 개연성은 낮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네. 낮았기 때문에 아마 뭐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지사를 그만두고 나서 정치적 재개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논하기 이전에 네. 저는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꼭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선거운동 과정이 오염된 것은 분명하죠. 이 더구나 그 당사자가 대통령 최측근이었고 또 일정 부분의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이거를 방치하셨는지에 대한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 사안의 성격이 어차피 대통령 선거의 여론 조작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과정을 오염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예.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과하는 반성 모습, 그게 저는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이 사건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2017년 대선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뭐 이 드루킹 일당에 의한 이 선거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과거에 2012년 당시에 저희가 어떤 이 선거 개입에 관련된 선거 조작을 얘기했던 것들은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어떤 도와줬던 혹은 시발단이라고 했었죠. 여러 가지 유사 선거기구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안 자체는 인터넷 카페가 자발적으로 모인 인터넷 카페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선거 개입 혐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김경수 지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선거 조작 이런 부분과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과거에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가 개입했던 그 사건은 뭐 국가기관을 국가 공무원 신분인데 선거 개입해서 더욱더 문제가 심각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차이를 두고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8,800만 건입니다. 이거를 개인의 일탈이나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대법원은 1심, 2심, 3심까지 그렇게 법원 판단은 일관되게
김경수 지사가 이 부분을 묵시적으로 방조함으로써 킹크랩 시연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모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성찰이 우선인 것이 지금의 놀란 국민분들 앞에 당연히 내려놔야 하는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선 주자들 반응은 여권 대선 주자 그리고 범야권 주자들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특히 오늘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국정원 댓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거 공작이다. 자,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본인께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는 당연히 아실 텐데요. 국가 공무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공작에 관련된 비용도 지급되고요. 소위 특활비라고 했죠. 이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 특별한 활동비를 또다시 지급받으며 선거 개입했던 사안과 예. 인터넷 카페가 여러 가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거를 개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법원이든 특검이든 여러 가지 어떤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여권으로부터 자금이 뭐 흘러갔다든지 예. 김경수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인터넷 카페가 형성되거나 킹크랩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했던 지적한 사항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요. 또 예.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단지 지금 현재 정치인이 돼서 과거의 사안과 얼마나 엄격히 다른 현재의 다른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단순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비교한 윤 전 총장의 발언, 김은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이제 대선에 나온 주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변을 제가 뭐 그쪽 캠프에 있지 않아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예. 이 사안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 법치라는 부분을 쥐려고 하다가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이겠죠.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분들이 이 정부의 요직에 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이 정작 민주주의라는 포장 아래에서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고 가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또 권력이 법 위에 올라서는 그런 행위의 반복은 안 된다. 그런 네. 점을 시사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권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유감이다 이런 표명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더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전에 4명이 더 늘어서요. 270명까지 지금 증가했습니다. 집단 감염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 접종 관리 대상이라던 청해부대에 왜 백신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 것 공식 사과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국방부 장관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장병들을 완전히 잘 치료하고 그리고 다른 부대에 이런 일이 없는지 또 살피고 다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또 대통령님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라 지키러 갔는데 왜 이렇게 방치됐는지 참 아쉬운 대목이 많은데, 자, 청해부대 대응 미숙 논란,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 자, 이렇게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언을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 자,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님께 먼저 질문드리죠.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이렇게 대통령님 사과하시는 게 이렇게 어렵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박수현 수석의 인터뷰에 보면 대통령은 사과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보고 궁예가 되라는 겁니까? 그럼 대통령은 사과하는 셈 치고 국정 운영을 할 테니 알아서 국민들 보고 해석하라라고 하는 건 네. 국민에 대한 온당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과할 마음이라면 사과를 하시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지난번에 우리 그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화해를 당했을 때 그때 김정은의 사과를 대독한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청와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망망대해 우리 국민을 지키러 떠났다가 퇴각도 전염병 때문에 퇴각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단 한마디 언급 없이 부처 야단치시는 것으로 질책 찬스 쓰시는 걸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신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걸 보시면 일일 일사과 요구하는 것도 저희가 민망한 일이고 청와대가 매번 어떻게 사과만 하면서 예. 국정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과할 때 사과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청와대는 정리가 되고 나면 대통령이 따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그냥 바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입니다. 아마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과거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통령의 사과는 엄중하고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의 국민 중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이 세대별로 65세 이상 노인부터 해서 지금 수능 볼 19살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 사회복지사, 모든 학원가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서로 지금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군 부대 같은 경우는요, 뭐 아덴만에서 택배로 예. 배달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송 작전도 필요하고요. 또 이 작전 지역을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노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현황에 대한 이 어떤 파악과 또 보고 조치가 이후에 대통령께서 또 종합적 판단하셔서 사과하는 것이 단순하게 잘못했다, 면책성, 회피성 사과한다면 더욱더 그 부분을 국민께서 분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국방부의 상황, 질본청에서의 이 상황들을 종합 보고 예. 받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만약 있다면 하시는 것도 그 순서상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백신 공급 관련해서요. 국방부하고 질병청 사이에 이 지금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어제 계속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방부 차관이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를 들어봐도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백신 공급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백신 공급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입장일 거고요. 질병관리청도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질본에서는 아마 모든 부처가, 예를 들면 교육부는 교사 접종을 빨리 해달라, 복지부 같은 경우 의료인 접종을 빨리 해달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뭐 당연히 항공사에서는 네. 항공 요원들이나 여러 가지 백신 접종에 대한 요청을 모든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다 해서 질본청의 책임만은 아닐 겁니다. 질본청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국방부도 국방부 나름대로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건 이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사 과정에서 혹은 공급 이 수급 그러니까 확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혹은 어떤 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어떤 부처 간의 어떤 떠넘기기 식으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네. 자 어디까지 어떻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사실 그 매일 자고 일어나면 요즘은 국정조사할 일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나와서 이 말에 힘이 안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런 일은 국정조사감이 아니죠. 네. 근데 국정조사감으로 불거지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숨기는 데 급급하다는 게 문제가 있죠. 예. 무엇보다 국방부든 아니면 질병청이든 서로에게 이렇게 공을 넘기고 뜨거운 감자를 안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도 60만 넘게 이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1,300명이 바깥으로 해외 파병을 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백신을 맞지 못한 이 부분들이 이 청해부대 30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주한미군에 접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3월이면 충분히 출항을 늦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중이라도 백신을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근처에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미 군항이 있거든요. 미 군항에서 맞출 수도 있고요. 미군 기지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과의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겠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떠넘기게 하는 거죠. 청와대는 이제 와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생색나는 일에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고 생색나지 않는 일에는 우리는 단지 주관할 뿐이다. 부처에게만 자꾸 책임을 넘기시면 저는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이미 다 눈에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서욱 장관이 사과한 게 6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수 내부 경질론도 야당에서 나오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진상조사가 먼저라고 봅니다. 진상조사 방금 먼저 하고. 이 백신을 보낼 상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저도 아직 뭐 확인한 바는 없는데 네.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미군 기지를 통해서 백신을 수급해도 된다 이렇게 너무 편의적으로 발언하시는 것도 좀 매우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사과 과정이 많았는데 이 국방부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그리고 책임자가 있다면 책임자에 대한 문책까지 하시고 나서 그런 그 이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예. 주한미군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저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지금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저희가 작전명 군이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전명. 예, 작전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로를 바꿀 때나 예. 암호처럼 주고받는 그 작전명을 유출하면서 이게 무슨 이제 와서 생명과 휴식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 건 안보라고 하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예. 자꾸 이렇게 수사로 본인들의 잘못했던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국민 가슴을 치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논란인 것 같아요. 부대원들 수송하는 과정이 우리가 굉장히 빨리 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국방부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런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해결 과정이 신속했다고 예. 브리핑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뭐 여러 가지 방금도 주한미군을 통해서 협조 받는다고 하지만 이 작전 지역 내에 있는 미군 사령부는 다른 사령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 미국의 사령부가 워낙 다양하고요. 보다 폭넓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국방부와 한미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수급과 수송 작전 그리고 해당 작전 지역에 또 들어가는 문제 등 제가 이 작전 지역이 어디였는지 한번 저도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예. 부분까지 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군사 작전하고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이 여러 이 의료 현장에 있거나 또 학교 현장에 있거나 네. 여러 가지 단 한 명의 국민에게 한 명도 소홀하지 않게 하는 그런 현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이제 감염이 된 건지 백신 수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중간에 정말 없었던 건지 진상조사가 진행대로 이렇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잠깐 해도 되나요? 예, 아니, 한마디만 아니, 더 하시죠. 예. 아니 좀 다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진상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는 시간을 벌 일이 아니고요. 예. 초반에 저희가 백신을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충분히 우리 안에서도 환자분들 인터뷰하지 않아도 될 일이거든요. 예. 쉬운 일을 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경로 같은 것을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그 부분은 좀, 해야죠. 예, 네. 좀 지켜보도록 확진자도 하고요. 경로조사는 하죠. 네. 예, 그렇긴 하죠. 당연히. 근데 그 경로 조사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아파서 누워 차일피일 있는지 사과를 미룬다는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읽힌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300여 명 중에서 아파서 누워 계신 중증 질환자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조치와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주자 움직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충청, 호남에 이어서 어제는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도마 위에 좀 올랐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일난부터 일어났을 거다.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자, 윤 전 총장 대구 동산병원 찾아가서 한 말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 자, 대구 시민들이 그때 뭐 잘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 좀 다른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YTN PD님들께서 점잖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방금 예. 방송에 자료화면에서도 그렇고요. 자막에서도 철없는 미친 소리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하셨는데 그거 다 네. 편집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가 아니라 네. 처음으로 국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발했던 신천지 등을 이유로 대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했던 조치였습니다. 현재 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K방역이라는 정말 이 브랜드화돼서 전 세계가 WHO 사무총장마저도 극찬하는 용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당시에 초기 대응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차근차근 어떤 이 백신 공급에 대한 절차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방역 지침까지도 저렇게 철없는 미친 소리라고 하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아마도 그동안 이 검사로서 남의 허물을 조사하시는 것엔 익숙하시지만 스스로 허물에 대해서는 뭐 공정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동산, 해외 안보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정견을 단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고 이 소위 29일 날 장모 재판 이틀 전에 조급하게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 참여 선언문을 보면서도 정말 조목조목 따져봐도 단 하나도 씹어먹을 게 없었던 정말 뭐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이랄까요? 국가 비전이 없었던 이 기자회견문이었는데 예. 저렇게 뭐 노동시간 120시간까지 제가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방역 조치까지도 철없는 미친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네. 전 총장의 발언과 현실 인식이 매우 좀 조악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 좀 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발언 말고도 그 지면 인터뷰 통해서 120시간 발언이 또 이제 논란이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꼬투리 잡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앞으로 발언이 계속될수록 메시지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치인이란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지만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말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런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예. 특히 이런 실수라고 하는 건 어떤 잘하려고 너무 하다 보면 예. 이렇게 번번이 실수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부분을 먼저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구 봉쇄 같은 거는 예. 사실 특정 지역을 봉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상대당 대변인이 곤욕을 치르셨죠. 그래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정리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네. 아마 윤석열 전 총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논란을 상기시키려고 하다가 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 나가면서 사달이 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이게 시간이 끌수록 피로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과거 얘기를 하면 네거티브를 피해 나갈 수가 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그리고 유세를 미래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비전이나 정책이나 그리고 나라에 대한 운영 방향을 누구랑 함께 할 것인지, 입당하실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 레이스로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 논란의 지속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제가 그당 캠프는 아니지만 역시 김은혜 캠프는 아니지만 본부장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꼬투리 안 잡히게 하는 발언의 기술을 좀 익혀야 되고, 내가 정치를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야 되는지 밖에 살짝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가랑비 옷 젖듯이 네거티브에 젖으실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홍보본부장님 다우시네요. 바로 입당을 또 하나 얹혀서 말씀하시네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 갈등이 좀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한 SNS 봉사팀 운영자로 알려진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입니까?
이 진모 씨 둘러싸고 자, 이분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임명했느냐 아니냐 좀 공방이 뜨거운 이런 상황인데요. 양측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 또 어쨌든 이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도지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 원을 받는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누군가가 임명을 했다는 건데 도적농단이죠, 이거는. 그 경기도 교통연수원이 네. 민법상의 사단법인이에요. 그럼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경기도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은 이사장과 그 사단법인인 경기도 교통연수원이 가지고 있죠. 이재명 지사와 연관해서 마치 거기에서 뭔가 있는 듯이 물고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허위사실이고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 도적농단이다, 정치공작이다, 지금 팽팽한 공방을 듣고 오셨는데 자 이거 정확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 뭐 제가 이야기로는 반은 예. 맞고 반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어찌되건 경기도 교통연수원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교통연수원 내에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장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근데 지금 당연히 아니라는데, 경기도청의 관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예. 다만 이제 그 경기도지사가 직접적인 이 개인을 알아서 알고 있는 관계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건 좀 가능성이 낮을 수 있죠. 네. 뭐 사실 거리가 너무 너무 멀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여러 주변 측근이나 주변 그룹에서 여러 가지 인사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추천되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뭐 공방 속에 최근에 이재명 지사 지지율 좀 주춤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자, 매우 거침없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수월한 상대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건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지사 네. 이제 저희 당에서 볼 때는 리더십의 안정성 문제가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지 문제도 그렇고요. 이거 SNS 문제도 그렇고요. 자신에 대한 검증이 들어올 때는 발끈하시면서 화부터 먼저 내시는 건 국민들로부터 품격의 문제 또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리더십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네. 볼 때는 어떻게 나라를 신뢰감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투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